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3살 된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친정아버지, 그리고 언니네와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친정 이야기는 나오는데 왜 시댁은 말을 안 하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했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던 저희 부부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형을 어떻게든 잘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사셨대요. 그게 남편 눈에도 보일 정도로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비싼 과외비를 대시고 철저하게 하루 일과를 관리하는 걸 당신 인생이라고 생각하셨다더군요. 그런 건 정말 대단하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노력과 정성까지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며느리가 와도 눈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도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여자한테 심한 모욕을 줘서 결국은 헤어졌고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 몇 년간 아무 여자하고도 사귀지 않겠다고 결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는 저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아주버님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투자를 한 만큼 아들들한테서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투자용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10살 차이 나는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하고 아빠가 저와 언니 둘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자랑 같기는 하지만 아빠도 열성적인 다른 학부모들 못지않게 저와 언니 교육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실 뿐이었고요. 그만큼 혜택 입고 자란 언니와 저는 아빠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아빠는 저희에게 선하게 나쁜 일 안 하면서 저희 할 일 잘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남편도 아주버님도 모두 손에 쥐고 흔들려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후 아주버님은 서울을 떠나 해외로 가셔서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이미 집에 인사 가기 전 저에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고 저는 그럼에도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었어요. 남편이 저를 데려가서 시어머니한테 한 첫 마디는 이랬어요. 엄마, 희영이도 반대하면 나 평생 혼자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는 엄마가 중매쟁이 통해서 만나라고 성화 부린 여자들보다 희영이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네가 만나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래, 다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뼈 빠지게 헌신해서 키워놨더니 다 지들 멋대로 하겠대.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제가 갈 때까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시어머니와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만큼은 아니어도 남들이 들으면 괜찮다고 하는 대학 나와서 금융권 회사 다녔거든요. 연봉도 다른 회사보다 높아서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 잘 벌어서 뭐 하겠다고? 남편 기죽이며 기세 등등한 거 아니겠어?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에서 소소하게 아이들 가르치고 꽃처럼 예쁘게 집에서 남편 내조하며 돈도 버는 며느리가 최고지. 원래 그런 순수 예술한 애들이 집안도 좋고 화초 같더라고.
나도 그런 며느리 원했는데. 아휴, 직장에서 남자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거면 얼마나 기가 세고 거칠겠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약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저한테 건강검진 진단서 큰 병원에서 다시 떼우라며 난리였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스스로 건강진단서를 떼서 시어머니한테 드렸는데요. 서울대병원이라도 가서 다시 해오라며 제가 보여준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이 크게 한 소리 했어요. 그럼 나도 아빠 일찍 돌아가셨으니 서울대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해야겠네. 아빠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암 걸리는 거야? 엄마, 요새는 후성 유전자 썰이 더 신빙성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 엄마 진짜 며느리 없이 그냥 살고 싶어? 아들 둘 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냐고. 확실히 하자는 게 뭐 나쁘니? 나는 네가 호래비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다른 뜻 없다. 알았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그날의 만남은 또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고 저는 잠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지만 결혼을 시어머니랑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해서 남편하고 살 건데 너무 마음에 두지 말자 다짐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태클을 걸지 못한 게 있었는데 바로 저희 친정의 경제력이었어요. 저희 친정이 강남에 있고 송파구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할 거라고 하니 대강 우리 집 재력에 대해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무역업을 하셨다가 몇 년 전 언니에게 그 일을 물려주셨는데 언니가 유통으로 확장을 하면서 사업이 제법 규모 있어지고 커졌거든요. 아빠는 현재 여러 회사와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 제 결혼식에도 딱 보기에도 격이 있어 보이거나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 시어머니가 무척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강남 건물주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렇게 발이 넓고 투자한 데가 많을 줄은 몰랐을 때였어요. 제가 워낙 집안 이야기하는 걸 안 좋아해서 결혼 초반까지도 친정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빠가 얼마나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별로 말을 안 했거든요. 그건 그동안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상처 입는 일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된 거였어요. 나중에 다 알고 난 남편은 저를 이해한다고 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 그렇게 잘 사는 거 알았으면 예단도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힘들게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때보다 더 나중 일이고요. 제가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한 데에는 남편이 저에 대해 부담을 느낄까봐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허락해준 데에는 제가 송파에 아파트가 있는 거랑 집안 형편이 꽤 괜찮다는 거, 그게 가장 컸어요. 아니면 제가 못마땅한데 자기 아들이 아파트 얻어야 한다며 꽤나 저한테 핀잔했을 거예요. 제가 신혼집 이야기를 한 후부터 결혼식 때까지는 더 이상 아무 말 나오지 않고 잠잠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했고 결혼식 전날 아주버님한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저 남자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돈 번다고 천박한 거 봤지? 너는 절대로 드센 여자 데려오면 안 된다. 성욱이 너만은 내 뜻에 따라서 여자 만나야 돼. 그것 때문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대판 싸웠고 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해외 근무를 신청해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교양교육을 시키겠다며 하루 걸러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켰어요. 양재꽃시장에서 꽃을 잔뜩 사오게 해서 밤늦게까지 꽃꽂이를 시키는가 하면
마트에서 장바올 품목을 문자로 보내고는 그걸로 궁중 요리를 만들라고 하기도 했고요. 느닷없이 유자 단자나 곶감 단자를 만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는 한복을 죄다 꺼내서 한복 깃을 달고 다리미질 하는 것까지 시켰고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꼬장을 부린다고 맞서기도 뭐하잖아요.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그걸 일일이 해내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1~2달 지나면 이런 건 안 시키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1달이 지나고 나니 저한테 시댁 어른들부터 남편 사촌들 생일하고 경조사 날짜가 빽빽히 적힌 목록을 건네주더라고요.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니? 그럼 시댁 사람들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거 전부 다 기억해뒀다가 잘 챙겨라. 우리는 제사만 챙기는 거 아니야. 생일이나 기념일도 잘 챙겨줘야 해. 알았어? 특히 내 생일은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시아버지 제삿날도 잘 챙겨야 돼. 저는 이게 제가 혼자 시어머니한테 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목록을 그대로 남편한테 전달했어요. 그걸 본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우리 집이 종손도 아니고 이런 걸 다 왜 챙겨? 엄마는 이런 거 챙겨봤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걸 다 희영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아니, 니 댁은 어쩜 그렇게 입이 싸니? 애가 밖에서 일만 하니까 내가 교양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느라 그런 거야. 여자라면 자기가 시집온 집안 사정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챙긴 거? 다 니들 키우느라 그랬어. 나 혼자 힘으로 재욱이 너랑 성욱이 잘 되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사느라 그랬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비난해? 너 내가 알던 내 아들 맞아? 아주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지혜미한테 대들기나 하고. 희영이 걔는 어떻게 그러냐? 곳에 쪼르르 가서 너한테 일러 바쳐? 못된 것 같으니?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우리 결혼하고 1달 반 동안 희영이 하루 걸러 부르며 말도 안 되는 거 시켰잖아.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나 이혼감이야. 누가 그런 걸 견뎌. 이제 더 이상 희영이 불러내지 마. 희영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도 알 거 아니야. 더는 엄마 오라고 할 때 못 오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면 우리 1달에 한 번도 못 볼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부터 저는 격일로 시댁에 저녁마다 불려가던 일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1달에 한 번 인사 가고 명절 때 가자고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시어머니는 자기가 큰 집 생일장 차려준다, 제사 음식 만든다 하면서 저를 몇 번 더 불러냈고, 저는 그런 것까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정말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두말하지 않고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2 아들 키우느라 바빠 시댁 경조사를 못 챙겼으니 저더러 하라는 거였는데요. 큰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가 일 시키는 걸 몹시 부담스러워하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네 집에도 아들, 딸 있고 그 애들이 여태껏 해온 일이라면서요. 또 요즘 집에서 누가 그렇게 음식을 하냐며 오히려 큰 집에 있는 음식이나 과일을 싸서 손에 들려줬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게 다 네가 못 믿어워서 그러는 거다. 네가 살림 잘하고 야무지게 보였어 봐. 이렇게 지네가 먹던 음식까지 들려보내겠어? 너는 진짜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돼. 시어머니는 자꾸 제가 세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전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활발한 사람으로 통했고요. 시어머니 말은 무시하면 됐지만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방에 있는 종갓집에 잘 보여서 재산 받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종갓집 어른들이 다 정정하시고 재산을 나눈다 어쩐다 말도 없는데
이러는 건 제 입장에서는 저를 괴롭히려는 걸로만 느껴졌지 시댁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일로는 안 보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언니한테도 아빠한테도 안 하고 지나갔던 건 제가 회사 일도 바쁜데 시어머니한테까지 시달리니 말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굳이 힘들다, 괴롭다 말하기도 싫었고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 8주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도 몸이 무겁고 나른한 데다가 소화도 안 돼서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유산기도 있었고 입덧도 심해서 더는 시어머니 요구대로 시댁 친척들 일까지 가서 봐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켰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화가 나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희영이가 엄마 아바타야? 그렇게 재산 더 받고 싶으면 엄마가 종가 어른 댁 가서 말해.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희영이 아이 생겨서 지금 아주 조심해야 된댔어. 엄마도 엄마 손주 무사히 잘 태어나길 바라지? 그럼 더는 희영이 친척일로 불러대지 마. 엄마 집안일도 정 힘들면 사람 쓰고. 엄마 그 정도는 쓸 여유 있잖아. 아무튼 희영이 더 부르지 마. 좀 편하게 해줘. 아이고, 남 안 가는 애라도 가졌니? 이때다 싶어 너한테 나불거리고. 일 안 하겠다 이거네. 아주 임금님 유세는 저리 가라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넘어 저한테까지 들리게 제 흉을 보고는 전화를 탁 끊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는 너 애 들어섰다고 우리 채욱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채욱이 어떻게 키웠는지 너도 알잖아. 지금까지 말 안 했다만 회사도 휴직한다고 하니 한 소리 해야겠다. 아침에 채욱이 빵 조각 먹여서 보내지 마라. 제대로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나물. 매일 새로 무쳐서 내. 어머니, 저 그냥 놀고 먹으려고 휴직한 거 아니에요. 초기 유산기 있고 입덧 심해서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하라고 시키신 거 안 했나요? 남편한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몰래 불러내신 거 다 갔잖아요. 아무리 전통 있는 집안에 시집간 애들도요. 시어머니 시킨다고 단자 만들고 궁중요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일일이 검색하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이러는 거 아니죠. 제가 감정이 북받쳐 버럭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의외라 놀랐는지 별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지금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도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해 그제야 언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됐죠. 아니, 니네 시어머니 정말 이상하다. 대체 그게 뭐 하는 짓이라니? 지금이 무슨 60년대야? 아, 아들 잘나게 키운 엄마들 다 그렇게 유세 떨면 어떤 여자들이 결혼을 하겠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말했어. 그래도 재욱 씨가 내 편 되어주고 나 대신 시어머니한테 할 말도 해줘서 그나마 위안이 돼.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 속상해하실 거야. 알아. 아빠는 너나 나나 결혼해서 재미있게 잘 사는 줄 아시는데. 뭐 나는 괜찮은데 다시 말하지만 니네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다.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고 싶을 정도네. 언니네 시댁은 시아버지도 가정적이고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처음부터 언니한테도 호의적이었고 시어머니도 선 넘는 일 없었고요. 제가 딱 봐도 서로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게 꾸미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언니가 부럽고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 안 되고 속상할 때도 많았죠. 어쨌든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시어머니는
또 한 달에 한두 번 불러내서 별일 아닌 것까지 시켰어요. 종갓댁에 보낼 선물을 굳이 백화점에 직접 가서 사오라고도 했고요. 저는 그동안 시댁의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것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실수를 한 일이 있었어요. 막달이 돼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저더러 시댁에 와서 김장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니네도 김장날은 집안 큰일 아니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거 담궈서 친척들도 다 한쪽씩 보내고 종갓댁에도 보낼 거니까 네가 와서 해야 된다. 어머니, 저 지금 출산 얼마 안 남아서 힘든 일은 어려워요. 예, 그냥 와서 소금이나 건네고 고춧가루 건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옛날에는 다들 밭일 하다가도 애 낳고 그랬어. 너 애 낳는 거 갖고 유세 좀 그만 떨어. 진짜 짜증날라고 그래. 너 이럴수록 나랑 재욱이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알아? 좀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해라.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소금 건네고 고춧가루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입으로만 김장하면서 저한테 다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저는 배추가 잔뜩 담긴 커다란 대야를 끌고 오는 것부터 무를 일일이 칼로 채치고 갓도 다 썰어 넣고 양념까지 전부 제 손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간만 보고 고기도 삶아 놓은 거 배달시켜서 제가 만든 김치에 먹기만 했고요. 그것도 자기만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썩 맛있지는 않구나. 역시 요리는 손맛이 중요해. 네가 요리를 해본 적 없으니 이런 거 아니냐? 저는 화를 낼 기력도 없이 지치고 배가 땡기고 아파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악착같이 저한테 뒷설거지까지 시켰고 집에 돌아온 저는 끙끙 앓다가 결국 빨리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가 제가 입은 가디건에 고춧가루며 양념이 묻은 걸 보고 뭔가 감이 왔는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숨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코치코치 캐물었어요. 일의 진상을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병원 안 간호사며 의사들이 다 달려올 정도로요. 엄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이 사람도 우리 아들도 볼 자격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희영이 몰래 불러내지 마. 희영이한테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병원에도 오지 마.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주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서름 같은 게 쌓였던 건지 저는 아이를 낳은 기쁨도 뒤로하고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서 펑펑 울었네요. 아빠와 언니랑 형부는 축하한다며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안겼고요. 그걸 본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조금만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축하받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희영아. 나랑 결혼해서 제대로 축하도 못 받아서. 나 괜찮아. 대신 재욱씨가 2배로 축하해주고 잘해주잖아. 그리고 아주버님이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보내셨어. 그거면 됐어. 나 정말 괜찮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부 부담할까봐 은근 신경 쓰더라고요. 저한테도 산후조리원비는 어떻게 내는 거냐며 문자가 왔어요. 남편 때문에 직접 와보지는 못하면서 혹시 제가 조리 비용을 전부 남편한테 부담시킬까봐 그건 싫었나 보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친정에서 전부 내주셨어요. 저희 아빠가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그 뒤로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섭섭한 건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아들 돈 쓸까봐 전전긍긍하고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축하한다, 아이는 어떠냐, 이런 거 하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집에 오고부터는 언니가 수시로 드나들며 저와 아이를 돌봐줬는데요.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만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하느라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자기 엄마한테서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없는 날 한번 되게 짜증도 냈고요. 어머니는 아이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어머니 문자 보면 내가 무슨 아이 맡은 유모 같아. 이럴 거면 어머니가 오셔서 키우라고 해. 남편은 전과 달리 일방적으로 화만 내는 저를 말없이 보더군요. 얼굴을 보니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 같아 더 화내지 않았죠. 그러다가 일이 터졌는데요. 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며 저희 먹을 음식을 만들어주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불쑥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는 언니를 마치 집안일 하는 도우미 취급하면서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였어요. 사돈은 일 좀 하나? 우리 며느리는 일을 못해서 내가 좀 가르쳤어. 지금 만드는 거 우리 재욱이 줄 거지? 그건 간을 좀 더 해야 돼. 우리 아들 입맛은 그래. 언니가 이미 열받아 있다는 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언니를 완전히 건드리는 말을 이어갔어요. 아우, 언니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네. 이게 다 엄마 없이 커서 그런 건가? 눈에 보여. 그 말에 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똑바로 말했어요. 사돈어른께서는 양친 부모 살아계실 때 결혼하셨나 봐요. 그런데 상대의 아픔은 건드리지 않는 거라는 예절 정도도 못 배우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사돈어른 손자 이유식이에요. 이 집의 모든 게 아드님 위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언니가 무섭게 말하자 움찔하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였어요. 어머, 정말 못 배운 거 티나네? 어디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긴.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죠. 전 그렇게 아드님 먹는 게 걱정되면 직접 집에서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우리 희영이 가르치겠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시켰는지 다 들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아빠 없이 큰 김서방, 아빠 불러서 교육 좀 시키라고 할까요? 그렇게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큰 코 다치세요. 언니가 워낙 무섭게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따박따박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다가 자기는 간다며 획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언니한테 한 방 먹어 속으로 꽁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는데요. 하필 그날은 친정아빠가 저녁에 들리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왔을 때에는 아직 친정아빠 도착 전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언니 눈치를 보며 아이만 보는가 싶더니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너 내일 모레 내 생일인 거 알지? 내가 너 결혼하고 바로 너한테 우리 집안 경조사 줬잖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어째 내일 모레 내 생일인데 너 조용하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요즘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어머니 생신날 어디 식당 예약해드릴까요? 아니면 레스토랑 할까요? 친구분들 초대하실 거면 인원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맞춰서 예약할게요.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차려줘야겠다. 그 말에 언니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두고 보라는 듯 턱을 치켜들고 이러더군요. 우리 같은 집안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은 며느리들이 제 손으로 다 차려주는 법이다.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큰 집, 작은 집 숙모들도 올 거고 한 20인분 준비하면 되겠구나.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금은 음식 준비하기 어려워요. 이제 막 몸 풀고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이번에는 식당에서 하시고 제가 내년 생일 챙겨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언니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사돈이 대신 와서 하면 되겠네. 안 그래? 집에서 뭐 하는 일 없지? 애들도 혼자 라면은 끓여 먹을 나이는 됐던데. 그날 우리 집 와서 음식 좀 해. 내가 수고비 줄게.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빠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랑 언니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아무 일 없는 척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희영이한테 20인분 음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희영이가 못하면 우리 큰애 보고 하라고요? 아니 사부인, 우리 애들이 사부인 집안 도움입니까? 이제 막 첫 아이 낳아 힘든 애랑 그런 동생하고 조카 돌보려고 바쁜 시간 쪼개서 온 애한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뭐가 말도 안 되나요?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 못하니 그 가족이라도 대신 하라는 건데요.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딸 이런 식으로 취급하셨어요? 나는 우리 딸 결혼해서 사랑받고 잘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화가 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집 앞이라고 금방 올라간다고 하는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어요. 잠시 후 남편이 도착하더니 집안을 쓱 보더군요. 그러더니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화가 잔뜩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네, 희영이 자네 어머니 때문에 심한 고생하는 거 알았나? 어떻게 자기 손자 낳고 한 달밖에 안 된 며느리더러 20인분 음식을 하라고 할 수 있나? 그걸 못하면 우리 첫째 보고 하라니. 자네 어머니 이런 식이었나? 나 그냥 못 넘어가.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도 돈 한 푼 지원 안 해주시는 거 보고도 참았어. 사람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심정 오죽했겠나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네. 자네 계속 우리 희영이 마음고생 시킬 거면 갈라서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네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발끈하면서 펄펄 뛰었어요. 아니, 남들 안 낳는 아이 낳았어요? 막말로 요새는 남자아이 대단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딸이 귀하다고요. 세상에 저렇게 몸 보전 오래 하고 누워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이제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가 뭘 어쨌길래요. 화내실 만한 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더는 이러고 못 살겠어요. 재욱씨, 이혼해. 나 아이 있는 이혼녀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더는 이러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계속 저러시면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왜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해? 이게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집안 예절이야?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그럴 마음 없어. 장인어른, 제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 아빠도 막무가내는 아닌지라 남편이 그날 자리를 정리하고 나자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모두 다 돌아간 후 저는 남편한테 한 번 더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거 빈말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언니더러 자기 생일상을 차리라고 해? 그것도 20인분? 아빠한테 어머니 말하는 거 들었지? 나 진짜 못 참아. 재욱씨, 알아서 해.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또 들이닥쳤어요. 어디 함부로 이혼 소리 내뱉는 며느리 면상 좀 보자.
너야말로 혼자 애 키우며 고생 좀 해봐. 재욱이 너 진짜 쟤랑 계속 살 거야? 나는 저 집에 미련 없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나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해.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솔직히 저 집 건물 하나 있고 돈 좀 있다고 천박하게 구는 거 내가 신물이 난다. 남편은 바로 자기 지갑에서 언니 명함과 아빠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언니 명함에는 땡땡땡 대표 직함이, 아빠 명함에는 투자자라고 찍혀 있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 얼굴에 하얗게 질렸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봤지? 장인어른이 큰집 IT 사업 투자자야. 처형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처형이 장인어른 사업 물려받아서 더 키운 거래. 그렇게 바빠도 워낙 가정적이라 시간 쪼개서 희영이 봐주고 계신 건데 엄마가 그러면 어떡해? 이게 정말이야? 정말 큰집 사업 투자자라고? 애미야, 너 말 좀 해봐. 네 언니가 사돈이 진짜 대표야? 네, 제가 웬만하면 티 안 내려고 했거든요. 언니 일도 그렇고 아빠가 큰댁 투자하고 계신다는 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우습잖아요. 큰댁에서는 막 결혼했으면서 거들먹거린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너무 우습게 보시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아빠 화 되게 많이 나셨어요. 저더러 짐 싸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 나는 희영이랑 이혼할 생각도 없고 우리 아이랑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입장 잘 정리해. 나는 엄마가 당분간 우리랑 안 봤으면 좋겠어. 형이 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엄마가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더니 그대로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절대 이혼 안 한다며 저보고도 아무리 화나도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싹싹 빌고 갔다는 거였어요. 나는 당분간 사돈이 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했다. 언니 아직 안 갔지? 언니 가면 네 시어머니 와서 사과한다는구나. 아빠 말씀대로 언니가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겨우겨우 고개를 숙이더니 입이 안 떨어지는 사과를 했어요. 내가 어제는 지나쳤어요. 사돈도 바쁜데 내 생일 챙기겠다고. 그러는 건 좀 아니었네요. 미안해요. 나는 사돈이 그렇게 바쁜 사람인지 몰랐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도 결심했던 바를 밝혔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부르시는 대로 안 갈 거예요. 큰집 작은집 대소사 제가 안 챙길 거고요. 저희 집 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해요. 당분간은 어머님 댁에 가고 싶지 않네요. 좀 시간이 지나고 뵀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와 제가 했던 말을 남편한테 하더군요. 암만 화가 난데도 우리 집에 발을 끊겠다는 건 아니잖아. 이건 너랑 내 사이도 갈라놓는다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 안 들어? 지금 희영이 힘들고 예민할 시기인 거 알잖아. 그리고 나도 결심한 바가 있어. 나도 당분간 엄마랑 떨어져 있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지 말고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봐.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부르르 떨더니 가방을 챙겨나가며 이러더라고요. 내가 굴욕적이게 제 아빠랑 언니한테 고개까지 숙였는데 나더러 연락하지 말라니. 됐다.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결국 시어머니는 진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아빠를 찾아뵙고 대신 사과하며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대접받고 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화가 잔뜩 났던 아빠는 그 말에 화를 푸셨고요. 그런데 어쩌다 이게 큰집 기획까지 들어가서 남편 큰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다는 거였어요. 자기들 사업하는데 돈 빠져나가면 책임질 거냐면서요. 다시는 저 데리고 와서 일 시키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저로 생색내며 집안 제사도 챙기려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여기저기 신용만 잃은 꼴이 됐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정리됐고 어쩌다 보니 저희는 시어머니와 3년 가까이 거의 왕래 없이 지내고 있어요. 물론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도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도 일절 답이 없어요. 아직도 저는 시어머니한테 찾아가고 싶지 않네요. 무엇보다 남편이 아직은 가고 싶지 않다며 완강해요. 자기 엄마가 손자도 찾지 않는다며 섭섭하다고 하면서요.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 생일에도 선물 한 번 보낸 적 없어요. 참, 이런 할머니가 또 있을까요? 대신 친정아빠와 언니네 집에서 잘 챙겨주기는 해요. 언젠가는 다시 왕래하며 지내겠죠. 그래도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서로 위하며 잘 지내면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가족들과 행복한 일만 있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